안녕하세요. 건강오름 김군입니다. 백미는 여러 번의 도전 과정을 거쳐 영양분은 상대적으로 적고 탄수화물의 함량이 많습니다. 때문에 그냥 흰 쌀밥을 먹기보다는 보리나 현미, 수수, 기장과 같은 잡곡을 섞어서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잡곡을 너무 많이 넣으면 소화가 어려워 위와 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백미와 잡곡은 7대3 비율로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이런 잡곡밥을 지을 때 조금만 추가하면 건강상 이점을 크게 높일 수 있는 두 가지 식재료와 또 다른 효능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잡곡밥에 넣으면 더 좋은 음식, 첫 번째는 소금입니다. 뼈와 관절 건강을 생각한다면 잡곡밥을 지을 때 소금을 조금 넣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쌀밥은 pH가 5.8로 산성식품에 속하는데요. 건강한 몸은 약 알칼리성이지만 흰 쌀밥과 같은 산성식품을 자주 먹게 되면 산성체질로 기울어져 면역력 약화와 함께 각종 질병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또한 산성식품을 자주 먹으면 우리 몸은 뼛속에 칼슘을 이동시켜 칼슘으로 몸이 산성화되는 것을 막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뼈에 칼슘이 부족해지면서 골밀도가 낮아지고 염증이 발생하여 뼈와 관절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식습관의 변화로 육류와 가공식품 같은 산성식품의 섭취는 더욱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매일 먹는 밥만큼은 산성이 아닌 알칼리성으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밥을 알칼리성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밥을 지을 때 소금을 조금 넣어주면 되는데요. 산성을 띠는 흰 쌀에 잡곡을 섞어주면 pH가 6.6으로 올라 약산성을 띠게 되며 밥맛과 질감도 좋아집니다. 여기에 잡곡밥 4인분 기준 천연 소금을 반 티스푼만 넣어주면 pH가 7에서 8로 올라가 알칼리성 밥으로 변합니다. 밥에 바로 넣기보다는 밥물에 잘 녹여서 사용한다면 소금이 뭉치지 않고 더욱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간혹 소금의 과다 섭취가 건강에 좋지 않다고 해서 소금의 섭취를 극단적으로 줄이는 분들이 계신데요.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은 2g으로 저염식이나 무염식을 통해 소금 섭취를 과하게 제한하면 오히려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몸속에 정상적으로 있어야 할 수분 함량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혈액 속 나트륨 농도가 낮아지는 저나트륨 혈증이 생겨 뇌 기능 장애나 신부전증과 같은 치명적인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나트륨은 우리 몸의 대사작용에 꼭 필요한 성분으로 체온 조절과 신경 전달, 그리고 혈액 건강에도 크게 관여합니다. 때문에 적당량의 소금은 건강을 위해 꼭 드시는 것이 좋으며 젓갈이나 찌개와 같은 과도한 나트륨 섭취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잡곡밥을 지을 때 넣는 소금은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되며 밥의 윤기도 살릴 수 있으니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소주입니다. 잡곡밥을 지을 때 소주를 한두 잔 넣어주면 맛과 영양을 모두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잡곡의 거친 식감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효과도 있는데요. 잡곡밥의 식감이 거친 이유는 곡물 껍질 속에 함유된 피트산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그런데 잡곡밥에 소주를 조금 넣게 되면 소주의 알코올이 피트산 성분을 일정 부분 제거하여 식감이 부드러워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농촌진흥청의 연구 결과를 봐도 알코올 성분이 곡물의 딱딱한 식감을 개선시켰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잡곡밥에 소주를 넣으면 식감뿐만 아니라 건강상 이점도 더욱 높일 수 있는데요. 이는 알코올이 잡곡밥의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의 함량을 크게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알코올을 넣은 현미밥은 물로만 지은 현미밥에 비해 폴리페놀 함량이 약 17%나 증가했다는 실험 결과도 있습니다. 폴리페놀은 현미와 같은 통곡물에 풍부하며 활성산소 제거와 항염증 효과가 우수합니다. 국제학술지 뉴트리언츠의 자료에 따르면 폴리페놀의 섭취가
신체 염증을 감소시키며 이로 인해 관절염 환자의 관절 통증을 효과적으로 줄여준다고 밝혔습니다. 때문에 잡곡밥을 지을 때 소주를 조금 넣어주면 부드러운 식감은 물론 관절 통증 완화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소주의 양은 잡곡밥 4인분 기준 소주잔으로 2컵 정도를 넣어주면 충분합니다. 혹시 소주의 냄새가 밥에 남아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될 수도 있는데요. 밥을 지으면서 알코올은 자연스럽게 증발하기 때문에 소주 냄새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잡곡밥을 지을 때 잡곡의 종류가 너무 많으면 소화에 부담이 되고 영양소의 흡수율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잡곡밥에 들어가는 잡곡의 종류는 최대 6개를 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맛도 좋고 몸에도 좋은 잡곡밥으로 건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알칼리 잡곡밥의 효능, 첫 번째는 항암 효과입니다. 몸이 산성화되면 면역력이 약해지고 세포 공격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알칼리 식품을 바탕으로 한 식생활은 몸의 pH를 높이며 해로운 세포가 자라고 생존하는 능력을 줄이는데요. 특히 암세포는 몸이 산성일 때 빠르게 번식하지만 몸의 pH가 높아지면 증식을 멈추고 감소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알칼리성 식품은 여러 공해물질과 산화물로부터 우리 몸을 중화시켜 각종 염증과 이상세포의 증식을 억제하기 때문입니다. 알칼리 잡곡밥을 비롯해 녹색 채소와 과일 등 알칼리 식품을 꾸준히 먹는다면 암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비타민 흡수율 증가입니다. 우리 몸은 산성도가 높을수록 영양소의 흡수율이 떨어져 각종 영양소에 결핍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알칼리 잡곡밥은 다양한 영양소 중 특히 비타민의 흡수율을 크게 높여주는데요. 비타민의 흡수율이 증가하면 피로 회복은 물론 심혈관 질환이나 불면증 등 다양한 질환의 발생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가공식품이나 육류 등 산성 음식을 자주 먹는다면 알칼리 잡곡밥을 통해 건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잡곡밥을 더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2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잡곡밥은 건강한 음식이지만 당질이 포함되어 있으니 많이 드시기보다는 한 끼에 한 공기만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세요.